저는 과거로 퇴행하는 뒷걸음질 치는 국민의힘을 다시 앞으로 미래로 이끄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당과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는 간신배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공천권자에게 줄 서지 않더라도 일 잘하는 의원은 승승장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공천권자에게 아무리 줄 서도 일 잘 못하는 사람은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저의 담대한 도전, 큰 꿈에 함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천하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의 개혁과 총선 승리를 위한 비책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비책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책은 대통령의 공천 불개입입니다.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당헌 제8조를 개정하겠습니다. 현행 당헌 제8조에는 대통령이 된 당원은 국정 운영의 과정에서 저희 당의 당원 당규를 충실히 반영하고 또 우리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과정은 이를 위해서 협력하고 국민께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통령의 공천 불개입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제가 대통령이 된 당원은 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이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권력자나 그 권력자의 소수 측근에 의한 공천보다는 정말로 우리 국민과 당원들에 의한 선택을 더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를 시작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우리 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공직 후보자 추천입니다.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인 공천에 있어서 우리 당원들을 들러리 세우는 행태는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비책으로 공천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불개입을 우리 당원들께 제안드립니다. 네, 이어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비책을 공개하겠습니다. 공천 자격고사 의무화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 공천 자격 시험을 의무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준비 과정도 짧았기 때문에 어떤 비례 후보가 아니라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에게는 사실상 그냥 통과 의례 정도로 지나갔던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는 출마하는 모든 비례 후보와 저희 지역구 후보에게 공천 자격고사 칠 것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합리적으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후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혹여 이러한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입 후보자가 없도록 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험을 설계하고 또 한 후보자가 여러 차례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그 시험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려는 의도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내세우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당이 국민들께 잘하기 경쟁을 하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몸담고 있고 제가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힘이 단순히 민주당보다 조금 나은 아니면 도저히 이재명 대표를 찍을 수는 없어서 선택하는 그런 째째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께 최선의 선택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이 비책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과 그 결과가 매우 공정하고 우리 국민들께 탁월한 발전임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 압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보수당이기 때문에 한 가지의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당내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온 최고위원 후보 허은하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들께서 곳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을 설득해 저희의 정권을 교체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정당의 목표는 정권을 가져오는 것일 겁니다. 정책을 가져오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꼭 지켜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직한 방법으로 국민을 위한 정권을 쟁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 민주주의를 외칩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후퇴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꿔야 합니다. 바꾸기만 하는 곳은 민주당이죠.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비전 발표에서 개혁을 위한 두 가지의 당원 개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대변인단의 공개 선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 발언 자유 보장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당원을 꼭 바꾸고 싶습니다. 개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이유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민주당이 할 수 없는 것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다음에 정권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변인단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었습니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공정의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공정의 시스템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나국대 아니었겠습니까? 민주당은 불가능합니다. 80년대 운동권 그리고 네트워크와 인맥과 학력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민주당이 할 수 없는 바로 그 공정의 시스템의 시작이 대변인들을 선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였습니다. 줄 서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양하게 출마할 수 있고 누구나 선출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정말로 방송의 좌파 패널 같이 느껴지면서 민주당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즌2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국대 출신의 대변인들이 나오면서 방송 환경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4명, 8명이었지만 앞으로는 100명 이상을 만들어내서 전국 곳곳에서 우리 당의 공정과 자유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 사다리 실천입니다. 말은 합니다.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만들어내야 된다. 선발해야 된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 실천의 시작이 바로
대변인단을 선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스터 트롯이 전국적인 유행을 했습니다. 미스터 트롯이 트롯계의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당도 대변인단을 선출해서 제2의 나국대 1, 2, 3, 4기, 5기, 100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발언의 자유보장입니다. 민주당은 윤미향은 감쌉니다. 하지만 공수처법을 반대했던 금태섭은 공격했고 징계했습니다. 그때 우리 당 어떻게 했습니까? 공격했습니다.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양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말과는 다릅니다. 막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수당,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정권 교체했습니다. 다시는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당내 민주주의 해내고 싶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50대 되고 싶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청년도 퇴직자도 누구나 열심히 해서 실력이 있으면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거기에 함께 하겠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권력의 줄서기, 지역 민심과 동떨어진 찍어내기 공천. 이제는 과거와 이별해야 합니다. 100만 책임 당원 시대에 발맞춰 당원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정당 민주주의, 저 김용태가 해내겠습니다. 당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공천권을 100만 당원에게. 새로운 시작 김용태와 함께. 최고위원 후보 김용태. 공천권을 100만 당원에게. 김용태입니다. 1987년 우리는 그토록 염원했던 대통령 직선제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6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정당 민주주의를 온전히 실현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당원 52조 6항에 따라 신설해서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신설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당원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당원 100%의 전당대회 룰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당의 간성 조직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은 당원이 직접 선출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 당대표 혹은 당 지도부에 손이 닿지 않는다면 아무리 당원들에게 인정받아도, 아무리 정당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당원의 판단이 아니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당협위원장에 선출이 되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많은 당원들을 입당시키고 조직력을 인정받아도 비주류로 전락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저 김용태가 바꾸겠습니다. 앞으로 일체의 자격심사는 없습니다. 오로지 당원협의회 당원 여러분들께서, 유권자들께서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100% 직선제로 바꿀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김용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당협위원장 경선을 통해서 1위 후보가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2등, 3등 후보에게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등 후보에게는 당협의 수석 부위원장, 3등 후보에게는 당협의 부위원장직을 선출하게 해서 그간 당협 운영에
비주류로 전락했던 당협위원장이 되지 못했던 분들 또한 당협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의 진정으로 당협의 화합을 이끌겠습니다. 선출된 당협의 지도부는 임기는 1년으로 하겠습니다. 매년 1년간 당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평가하고 불신임 혹은 신임 투표에 붙여서 당협위원장의 임기를 연장 혹은 해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중에도 일부 당협위원장은 당원분들께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 매년 1년간 뒤에 이러한 제도가 펼쳐진다면 당원 여러분들께서 매년 당협위원장의 행동을 보고 평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협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권력자의 줄 서고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지역의 당원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진정한 정당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당협의 운영위원 또한 당협위원장이 지명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당원들이 직접 선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또한 저는 정당 비례대표 역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경선을 통해서 정당 명부의 순위를 반영하겠습니다. 선거인단 여러분들께서 선출하신 우리 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진정으로 상향식 공천을 통한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저 김용태가 정당 민주주의를 바꾸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지도체제에서 마지막까지 사퇴하지 않고 소신을 지켰습니다. 이번에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합니다. 지난 저의 행동을 표로 평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 나선 이기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당원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비전을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해 주신 우리 5분의 후보님들 잘 들었습니다. 빼놓을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후보님들도 기대됩니다. 귀 기울여 잘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사 관계자분들과 당직자분들께 사과의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준비한 8장의 PPT와 5분간의 비전 발표회를 그대로 이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PPT를 쓰지 않겠습니다. 후보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하면서 저의 도전을 동경하는 당 안팎의 젊은 친구들의 공통적인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오늘만큼은 저의 목소리보다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드리는 것 또한 좋은 비전을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에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PPT를 쓰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 최고위원이 된다면 좀 적어왔는데요. 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당대회 보전제도를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여기 계신 청년 후보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선거에 나서면서 기탁금, 선거비용 부담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냐며 와이프한테 조금 혼났습니다. 사실 기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 또 최소한의 선거비용 운영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탁금 그 이상으로 드는 비용들, 여의도 사무실 비용, 지역 사무실 비용, 선거 문자 발송 비용, 공보물 비용, 기타 경비까지 포함하면 정말 이 수억 원대나 드는 이 비용을 대한민국 청년 몇이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후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과 세력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그 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저는 이대로라면 능력은 있지만 돈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이 전당대회는 불리할 것이다. 반대로 능력은 없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전당대회는 유리할 것이다. 저는 이런 불공정함부터 전당대회에서 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전제도를 여러분들께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원과 공직선거법의 선거처럼 상한을 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원의 경우에는 최근 당원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당의 재정이 넉넉해졌고, 또 앞서 오전에 우리 조경태 후보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당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활용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 해 63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지출된 비용들은 깨끗하게 감사하고 국민들께 떳떳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한의 규모나 재원, 구체적인 방법론들은 우리 정당의 지도부와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다만 선거 비용 측면에서만큼은 우리나라 전당대회는 매우 후진적입니다. 이 후진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보전제도 관철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 당에 흘러들어와서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당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로서 반드시 전당대회 보전제도 관철시키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은 제가 제안드린 이 제도를 되뇌어 보시는 시간으로 남겨두고 저희 비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기인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